네, 주점 반갑습니다. 드리드십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후 3시인가 4시쯤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좀 속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휴전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 휴전뿐만 아니라 종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월요일 날 우리가 또 한번 강한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가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왔던 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테헤란 국제공항이 국제선을 운항을 재개했다. 그리고 이 국제선은 어디로 향한다 여러분들? 튀르키예, 터키의 이스탄불과 오만, 무스카트 등 2개의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항의 약간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환승이라 해야 되나? 환승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국제선을 늘려가면서 우리 아직 좀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좀 선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동 쪽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좀 했거든요. 이 중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좀 비벼가지고 미국이랑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 밑에 좀 중요한 게 있죠. 성지순례 기구는 이 비행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정기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이란 국민을 위해서 선발대 121명이 탑승을 했다. 올해 약 3만 명의 이란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지순례에 참여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공격하겠다, 타격하겠다 이렇게 움직이기 조금 애매해지죠. 왜? 일단 이란의 국민이 3만 명 정도 사우디로 빠져나간다 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갑자기 전쟁 또 일으켜서 항공권 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우디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불체자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체조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 지금 공격 멈춰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테헤란 공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 전반적인 이 공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주 좀 불편해지죠. 그냥 자기들 종교 때문에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공항을 공격한다. 공항을 공격하면서 이 활주로를 막아 세운다. 그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조금 똑똑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내외부적으로 우리 아직 건재하다, 우리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항공기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들락날락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다가 뭐 탄약이랑 이런 거 좀 실어다 나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우리 아직 니네한테 굽혀줄 생각 없어. 야, 종전 기대하지 마라. 야, 니네가 또 뭐 협상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무력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이랑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무력으로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고, 이거를 협상의 한 단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협상이 불발이 났을 때 직접 타격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봐야 될지, 요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둘 다일 가능성도 있겠죠. 니네 협상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준비 잘 해놨다, 니네 바로 내가 박살 낼 수 있다 이러면서 좀 협박을 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타격하기 위해서 니네 어차피 할 생각 없지, 어차피 종전할 생각 없지, 그냥 바로 타격할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군수 물자를 좀 모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상 지금 공격을 하는 건 조금 많이 애매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납포했던 선박들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얘네 뭐 잘 살아있다 이러면서 공개하면서 약간 도발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그 영국의 배였나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배 한 척을 공격을 하면서 선장이 총알을 맞고 좀 쓰러졌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란도 지금 쉽지 않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기 좀 쉽지 않고, 이란 같은 경우 협상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 지금 그 항공모함 갖다 놨다고 하죠, 호르무즈 앞에다가. 이란이 어떻게든 수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이 항공모함으로 격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서로 지금 한치 양보도 없어요. 또 미국이 그 기뢰 있죠, 기뢰. 이 물에 설치하는 지뢰 같은 거,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들을 전부 다 타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오면서 야 니네 빨리 봉쇄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우회로를 이미 찾은 상태예요. 우회로를 찾아서 이미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를 계속해서 중국에 갖다 주고 있대요. 뭐 인도도 조금 받고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란이 좀 급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협상 자리에서 이란이 좀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진짜로 뭐 야 니네 계속 이러면 핵 쓴다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진짜로 항공모함 다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 이란이 계속해서 이걸 쥐고 흔들 것 같아요. 일단 뭐 27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쯤에 이제 좀 소식이 도착하겠죠. 요때 이제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만 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상승 출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급한 건 미국이라는 거,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이랑 옵션 요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선물이랑 옵션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물 같은 경우 뭐예요? 선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혹은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거기에다가 베팅을 거는 거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베팅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뭐 6,500 갈 거다 아니면 지금 떨어져서 6,000 갈 거다. 요따가 베팅이 가능한데 자 만약에 우리가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1억을 벌 수 있어. 1억을 벌 수 있어. 6,500 진짜 찍으면 1억을 준대. 그러면 할만하죠. 10배를 준다는데. 자, 근데 반대로 6,500 도달 못 하잖아요. 내가 선물로 걸었던 선물로 배팅했던 옵션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움직여버리면 내가 1억을 그대로 잃어버려요. 자, 근데 이상하죠. 내가 넣은 건 1,000만 원인데. 내가 넣은 건 1,000만 원인데 갑자기 빚이 9,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좀 위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간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수를 코스피라는 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매수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삼성전자를 매수했으니까 해칭 내려가도 내가 그렇게 크게 손실 보지 않도록 해칭성 전략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물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총액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컨트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국내 한국 재무학회였나? 거기에 논문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200의 선물 수익률을 15%가 아니고 15분을 선행을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15분 정도 뒤에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이제부터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거 체크하고 나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선물 매도를 딱 캐치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선물 팔고 있으니까 이제 지수가 아래쪽을 향하겠네.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를 떨어뜨리려고 하겠네. 삼성전자가 떨어지겠네. 이런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도를 진행해요. 그래서 선물이 매도세가 좀 강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자동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상승할 때는 선순환이고 내려갈 때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먹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선물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이걸 얼만큼 빨리 뒤집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멘텀 체크해야 되고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되고 옵션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거는지 좀 체크해야 되는 좀 바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으로 그냥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도 오르겠네. 그러면 선물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방향성으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지.
이 해증성 거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파악하기 힘들겠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선물은 사람들이 갖다 파네. 코스피 주간 선물이 오르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내려가네. 야간 선물이 올라가서 지금 갭 상승으로 출발할 줄 알았는데 갭 하락이 나와버리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물이랑 선물을 동시로 매도를 한다. 계속해서 매도세만 관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정말 높다. 정말 그냥 높다 수준이 아니라 뭐 한 70% 80% 정도로 정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현물은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해증성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요쪽에서는 내가 수익을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내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은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을 청산하면서 이런 자동적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 등락폭은 조금 다르겠지만 삼성전자와 이 선물 옵션의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선물 옵션을 보자면 그냥 이 코스피 200이거든요.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옵션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 정고 라인을 돌파한 요 부분은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동일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지수 쪽으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삼성전자 촬영만 하면 이거부터 봐요. 이거. 얘네가 선물 샀는지, 그리고 어떤 수급들이 좀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고, 그리고 뭐 환율이나 미 증시 그리고 앞으로 선물 옵션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죠? 상승 추세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 세마녀의 날, 뭐 이제 네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선물 옵션이 동시적으로 만기가 되는 옵션이 만기가 되는 요 날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한번 커지는 죄송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상 옵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결국에는 옆으로 기게 돼 있어요. 옵션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살 권리, 내가 여기에서 팔 권리. 반대죠. 여기에서 팔 권리, 여기서 살 권리. 결국 권리를 내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예상이 빗나가면 그냥 이 권리만 포기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선물은 강제적으로 내가 빚을 떠안다 보니까, 내 예상이랑 반대로 나갔을 때 빚을 떠안다 보니까 이 선물을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옵션 같은 경우 막 내가 뭐 이 프리미엄을 한 1,0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내가 이대로 지짐을 하면 2,000만 원 손실 볼 것 같아. 그럼 이 1,000만 원 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그냥 권리만 포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 파는 권리만 포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어요. 돈을 진짜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뭐 끌어올린다든지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근데 선물은 어떻다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뭐 7천 간다. 7천 가면 네가 1,000만 원 들고 왔어, 내가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일 선물에 대한 부분이 만기가 돼. 내가 무조건 이때 7천을 도달해야 돈을 벌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이게 설명이 좀 어렵네요. 잠시만요. 자, 7천이 되면 1억을 벌어. 근데 7천이 안 되면은 내가 1억을 손실 본다 했죠.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내가 이 1,000만 원만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6,995 뭐 이렇게 끝났어, 그 전날에. 자, 그러면 그날 이 코스피의 종가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1억을 벌지 마이너스 1억이 될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코스피의 7천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피를 7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그 만기일 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쉽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사실. 자, 옵션 같은 경우 내가 권리예요, 권리. 내가 여기서 살게, 여기서 팔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 만기일에 내가 여기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게 옵션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를 사가는 거, 이게 이제 옵션 거래인데, 선물 같은 경우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약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000만 원 들고 와서 뭐 코스피가 7천 가는데 배팅을 한다. 그러면 1억을 줄게.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뭐 네가 달성 못하면은 네가 무조건 1억을 잃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 딱 들어와요. 자, 그런데 선물도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이 기한이 무한되면은 뭐 100년 뒤에는 코스피 뭐 1만 가지 않을까 하면서 1만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만기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무조건 자기가 베팅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돈을 써서라도, 어차피 내가 이걸 달성 못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베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쓴다든지 아니면 매수세를 강하게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죠.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좀 더 그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네요. 한 번에 말을 하니까. 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개별 옵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옵션이 현재 전체 주식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선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 다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성지순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니네 공격 못하지, 공격하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중재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나라의 그런 나라들의 비행기 보내면서 좀 중재 요청 중 이렇게 좀 설명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 니네 똑깝치면 이번엔 진짜 박살 낸다 이러면서 총알이랑 뭐 군수 물자들 이스라엘에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란은 간접 소통,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소통 요걸 원하고 있고, 파키스탄 그리고 미국은 직접 소통 이렇게 좀 원하고 있는데, 사실 요것만 딱 봐도 미국이 조금 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요것만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가셔도 월요일 날 상승 나올 때 막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매매를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란이 훨씬 더 이 협상에서는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쟁이 미국한테는 조금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이 되겠죠. 요 부분도 좀 재밌겠네요. 요 부분도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이겼을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졌을 때의 시나리오, 요것도 좀 나눠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건 너무 장기적이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그래도 다 전달드린 것 같아서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수익으로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주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신고가 가보자, 상한가는 좀 솔직히 어렵다 그죠? 신고가 가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 또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